방법을 좀 취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시간적 여유들이 좀 안 돼가고요. 지난번에 이제 성평등 우리 김강원 국가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오늘 성평등 쪽이 좀 빠졌고요. 이렇게 분야가 한 3개 분야 정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이나 또 내년 1월 관련해서 주제별 간담회를 계속 주최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또 사회복지 분야만 할 거고 또 따로 성평등, 여성정책 관련된 간담회를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좀 분야별 집단 간담회를 이렇게 계속 하고요. 다음 달이나 내년서부터는 디테일하게 좀 나와서 기저의 목표 지표들을 좀 이렇게 추적하고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먼저 오늘 희망산 도서관 관장님께서 김서영 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평생학습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서영 관장님. 네, 시간은 사실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워크숍과 지금 오늘과 이후의 과정에 대한 거를 좀 협의회 쪽에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때 사실 문제 제기 수준의 우리 그 의제를 좀 발견해내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것에 나온 것들을 오늘 좀 논의를 하는 절차로 그때 초기에 세팅됐던 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지난번과 같은 얘기를 더 이제 분야별이 아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던져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이후에 플라워 토론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모여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야가 사실은 지금 또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상황으로만 되어진 것 같아서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좀 약간 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연말에 이게 일정들을 잡고 보니까 오히려든지 분과별 시행동 문제 평가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사회 분야 요 1차 모임까지만 이런 집단의 형태로 그냥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서부터는 아마 그냥 소그룹별로 간담회를 할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주제에 맞는 논의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포맷으로는 지금 전에 김서영 관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꾸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으로 머물 것 같아갖고 오늘까지만 이렇게 집단의 형태로 하고 이미 잡혀져서 저희가 취소할 방법이 없어갖고 오늘까지만 이렇게 전체 요 사회 분야 집단회를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아주 주제별로 디테일하게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노사 일자리 분야도 있고 그래갖고 그쪽 분야 당사자들을 제대로 조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분들 모여갖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없는 필기 과제가 있는데 저희 지조 10대도 이제 빠져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마 그분들도 또 새롭게 만들어보고 창출하고 그럴 예정이라서 오늘까지만 이런 집단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없어졌는데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좀 지난번 거 정리한 게 그 분야의 객관적인 의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그걸 대표하는 여기 마을 만들기 정관 통일이라든지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분화해서 보다 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진행 작업들을 지금 세분화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거를 공동작업으로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번 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분야만 얘기하고 가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수원시의 또 다른 분야나 주제들 가지고 같이 이제 인식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성공해서
좀 더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역사회보호장님 사무국장님 오셨는데요. 이미 각 분야별로 이제 중간 조직, 지원 조직이나 현장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소기업이 그거를 다 이집을 해서 그걸 다 조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있는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간 조직이 그쪽의 의견이나 그쪽의 지표나 이런 것들 이미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얘기를 와서 해주실 건데, 그래서 마을 만들기 쪽은 또 센터가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업을 좀 해주셔서 저희 협의회에 그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주제별로 학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이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캠페인이 더불어 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4월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병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으로 또 이게 집담회나 소주제별 모임들로 가고요. 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참여 캠페인이나 댓글 달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시민들이 가급적 참여하고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그 이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임이 좀 약간 피상적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마무리했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나 분석해서 오는 지표들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속협하고 논의를 해서 지속협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절대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행정부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중간지원 기구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유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을센터나 또는 뭐 아까 사회보장협의회나 그 밖에 또 뭐 노사협의회나 이런 중간지원 기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 기구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 지속협과 또는 지속협의 자료를 좀 제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협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영 관장님이 좀 어쨌든 간에 좀 기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속발전 가능한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의제를 저도 제안을 했었고, 그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사실은 왜 도서관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사한 순간이긴 하나,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4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공공도서관 선언이 유네스코에서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90년대에 다시 이것들이 좀 수정되고 보완되는 작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공도서관, 뭐 여러 공공시설이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선언이 뭐 세계적인 합의와 이런 걸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설과 거기에 있는 공간과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들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선언문에서도 첫 번째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단순한 지식보관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문화공간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공도서관 건물을 개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선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뭐 수원에서도 이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돼요. 이제 15년도에 이제 전국 도서관들 이제 사서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이 매년 열고 있는 전국 대회에서 특히 이제 수원에 염태용 시장님의 특강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시의 도서관 정책을 이야기하신 부분에서는 걸어서 10분,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도시 중심되는 그 정책에 도서관을 배치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에 맞춰서 수원시는 많은 도서관들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2017년도에는 뭐 공공도서관,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이제 20개가 넘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내세우는 지표이긴 하지만 OECD 기준 뭐 5만 명의 도서관 하나를 하는 거에도 부합하는 그런 지금 현상으로 도서관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샘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원 YMCA가 위탁하고 있는 이제 주민 복지시설에 저희가 위탁 체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하는 곳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원시의 이런 정책들이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되거나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들에서 이 정책과 실제로 도서관이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제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되었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희망샘 도서관에서는 그 인문학 산책을 같이 진행하고 기획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시민들이기에 그렇다면 정책을 한번 물어보자. 수원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제대로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 도서관 사업소에서 요청을 드려서 한번 이 수원시 정책이 어떤 것이냐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시에서 주신 자료들과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쪽 20과 2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공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구분하는 연도별 시점은 아마 이렇게 2010년에서 2010년 9년을 기점으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여러 기업들에서 후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고 기부 체납을 받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4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는 수원시의 의지로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짓고 현재도 짓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중앙 성경 영통도서관이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이 커다란 도서관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물론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도립도서관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크게는 이 세 곳에 중앙도서관과 성경도서관,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 이 세 군데의 도서관이 크게 있었고, 아마 저 또래 성장기들의 도서관들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뭐 성경도서관이라든가 영통도서관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에 또 어린이 도서관으로 슬기샘, 바느샘, 지혜샘의 도서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지면서 서수원, 북수원 도서관들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저희 희망샘 도서관도 지어지게 됐는데, 저희와 같은 민간위탁 도서관들이 바로 이 네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또는 그 편입시설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조금 더 생활에 가깝게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형태로 들어서 있게 된 것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책 속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세 군데 도서관이 지금 더 건립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뭐 도서관 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 도서관을 확충하고 뭐 OECD 기준에 맞는 그런 도서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희망생 도서관에서 또는 뭐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 의논을 하면서 이러한 도서관들의 정책에 이런 작은 도서관과 또 민간 위탁 도서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좀 뭔가 연결되어 있고 같이 이 도서관의 목적, 이 수원시의 목적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가만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원시 도서관들은 이 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의견 제기를 했던 것들을 정책 목표로 가지고 있던 것이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 도서관의 정책 목표는 아까 뭐 시장님의 그 특강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어쨌든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카페보다도 더 가고 싶은 곳을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도서관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것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 그다음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장소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탐색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뭐 동아리를 활성화한다거나 지금 수원시에서도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인문학을 활성화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든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애 주기별 탐색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또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을 도서관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이 정책 안에도 다 반영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시민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걸 알지 못했었고 특히 또 저희는 민간 위탁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수원시가 이러한 목적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그날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은 정책으로 존재하나 이것이 풍부하게 공유되고 그다음에 같은 이런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체라든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거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또 발견하게 된 2016년에 부천에서 있었던 시도를 보면 한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 토론회를 벌였던 과정이 있었어요. 시민이 만드는 공공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도 받았고 그다음에 토론회 자리에서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수원시가 주력해서 왔던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는 사업들이 일단락이 2017년을 기반으로 일단락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수원시 도서관에서도 정책 목표와 방향으로 잡고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들어가기 위한 작업들이 그 이후에 도서관 확충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이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도서관 운영에 같이 넣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상황과 또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가 또 그 전에 도서관 운동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고 있는지를 좀 지역조사와 함께 그런 도서관들과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진행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저희는 수원시에다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과정에 시민들의 연구와 그다음에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같이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도에 희망생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에 500m 안쪽에 고생역 도서관이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라면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시민들의 이 욕구와 그다음에 의도와 지역 조사들이 기반으로 된 내용들을 담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수원의 첫 도서관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요거는 저희 인문학기획단들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데 이 도서관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저희 의견을 모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도서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그 희망생 도서관과 이런 작은 도서관들과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함께 기능할 수 있고 그 기능을 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에 또는 이 도서관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반영해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인문학 도시가 인프라로 갖추어지게 될 경우에 2개 동마다 1개씩 도서관이 들어서는 셈이라고 수원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서 있는 도서관이 이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지적 개발들을 어떻게 더 잘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시는 지금 새로 지어진 도서관들은 굉장히 시설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또 안에 아름답기도 하면서 이 시간에서 길게 머무르면서 책을 보고 싶고 또 학습하고 싶고 하는 공간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는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수원시가 집중해 왔다면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다음 고민들을 이어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채워내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연결해 갈 것인가,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더 많이 이 도서관의 활동과 내용 속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수원시와 그다음에 이 도서관의 의제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에서 걸어서 10분의 도서관을 완성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다 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작은 도서관들이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그 내용들을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또 민간 위탁 도서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으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어느 지역, 내가 도서관 꼭 공공도서관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도 그런 기능을 해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라든가 책받아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멀리 있는 도서관에서도 있는 책을 내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전혀 어느 지역에 살아도 차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가고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각급의 도서관에 맞는 지원 체계를 수원시 도서관 정책안에 만들어 넣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수원형 도서관들에 필요한 사서들을 어떻게 훈련해 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도서관 서비스들이 골고루 각급 도서관에 맞춰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도 지금 고민되고 있는 새로운 책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보지 않는 책들을 빼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보존소고들을 우리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공공도서관과 수원시 정책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 건립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수원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내가 이용하면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데 수원시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설립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그 사서 공무원들이 이제 TF팀이 꾸려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책을 구입하고 뭐 내용 그 보면 어떻게 뭐 기획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게 되었고 이제 그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지역 상황들과 뭐 도서관 운동들과 또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의 영역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담아서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구조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하게 공존해가는 데 있어서는 이 건강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죠. 마을 만들기도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의제에서 같이 이런 논의들을 해가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뽑혀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서관에 주면 어떻겠냐. 수원시 목적으로 목표에 따르면 두 개 동마다 한 개씩 도서관이 생겨나는 그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활동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진작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고자 한다면 어떠한 수원시의 정책과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거든요, 수원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원시의 특징과 이 수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서관 방향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설을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수원시 안에서 별도로 좀 진행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주변에 우리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갖게 된 저의 문제의식이고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과정에 이러한 다른 도서관은 사실은 누구에게만 특정 분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모여져서 좀 좋은 의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